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70년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 당시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벼가 익어갑니다. 감도 익었습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추석이 되어야 어린이들이 옷을 한번 얻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는 우리 그 변화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컬러 시대의 혁명이 언제 됐냐면은 그전에는 모두가 TV도 흑백이었습니다. 그 흑백 TV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가구에 흑백 TV가 가진 가정이 있다면 뭐 같이 보는 이런 어떤 시대였는데, 이 칼라 텔레비가 1980년 12월 1일 그때 칼라 TV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흑백 시대부터 1980년 10월 1일 29일부터 시작해서 2002년 그죠? 12월 29일까지 무려 22년 9개월 총 1088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던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금도 이 걸작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국민 드라마였다라고 하는 MBC에서 방영되었던 전원일기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으셨지만 뭐 최불암 씨라든지 뭐 수사반장 하면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 김혜자 씨라든지 그의 아들로 뭐 김용근 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용근 씨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정우 씨의 아버지, 그죠? 그리고 이제 고두심 씨, 지금 돌아가신 김수미 씨,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 유인촌, 그죠? 이분은 또 문화부 관광 장관까지도 했던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주제로 이 드라마가 22년 동안 최장수, 지금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죠, 그죠? 하게 되느냐면은 그 배경은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그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이 빨리 변화되는 한국의 어떤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특별히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뭡니까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뭐 가족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교훈을 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드라마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에서 지금 추석이었으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오손도손 얘기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흔한 풍경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것이 흔한 풍경이 아니죠. 흔치 않은 풍경이고, 이런 공휴일이 많이 끼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그죠? 이 명절을 하나의 연휴로 이렇게 보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백만장자는 미신을 믿지 않지만 억만장자는 미신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명절 추석이 오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그죠?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는 뭡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 그죠? 이런 데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이 올지도 모르겠죠, 그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조상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알고, 너가 상한가 세 방을 원하구나,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딱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 역시도 다음 주에는 명절 주기이기 때문에 10월 4일 이 생방송은 진행되지 않고요. 10월 11일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께서는 뭐 잘 아실 텐데 각계 전투 있잖아, 그죠? 각계 전투는 뭐예요? 각 한 명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죠? 생존 능력을 기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러면 이 각계 전투는 뭐죠? 병사가 그죠? 정말 훌륭한 전사로 남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이 각계 전투인데 지금 시장이 바로 각계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을 훌륭한 살아남는 그 주식 시장의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여기 불쑥 여기 불쑥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거의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흐름들도 파동의 길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테마가 형성되어서 나오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은 차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지만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께서는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렇게 시초가 매매도 됐고 내가 종가 베팅을 이렇게 해도 됐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종가 베팅도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침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이 본장에서는 팍싹 내려앉고 하루 종일 있다가 다시 또 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보면은 이 테마는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테마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랬다면은 과거에는 뭐 엑스게이터 그죠? 제가 ICTK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랬다면은 이번 주에는 뭐냐면 라닉스가 그죠? 또 여러분들이 생소한 차트를 보면은 걔가 상한가를 치고 다음 날 더 한번 때리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이 흘러내렸다가 이렇게 분출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석한다면은 조금 그죠 좀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패션 그죠 아 지금은 라닉스가 유행이야 아 수급이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럼 이쪽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로봇 관련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그죠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어느 날은 이 종목이 어느 날은 이 종목이 이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로보티즈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2주 전인가요 2, 3주 전에 유증, 1000억 유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놀라가지고 막 던질 때 제가 유튜브에서 가지고 있어라 최소한 얼마를 간다. 근데 그 이상 그 8만 원대에서 지금 단 얼마 만에 더블 이상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조금 약간 쉬고 있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에브리봇 같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 고개를 들고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이 5일선이 탁 깨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주면서 그리고 뭐 삼성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각계 전투, 각각 자기가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일 때 그 종목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흐름을 찾으시는 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바이오가 암 위주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뭡니까 치매 그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치매 관련해서 뭐 붙이는 치매 그죠 대아제약이 지난주에도 움직이다가 조정보다가 오늘 그죠 반짝 또는 뭡니까 이 그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좀 핫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나이백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 앞에 차트를 보면은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차트는 보면은 그 앞에 긴 짱대 음봉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내려왔던 모양인데 그 시가가 고가가 거의 상한가나 20%나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어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9시에 개장할 때는 뭡니까 동시효과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다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가 공략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 그죠? 지난 어제의 차트
차트에서 오늘 시가가 요 정도 형성이 된다면 갭을 어느 정도 뜬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저점을 찍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있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 어떠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뻥 그죠? 한 주 가지고 상한가를 빵 만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런 어떤 패턴 아니면 밑에서 푹 빠져가지고 하한가에서 양봉을 쭉 당긴 모습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런 어떤 매집과 관련돼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유형들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그죠? 양봉을 2개 켜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이제 월요일 날 또 양봉을 켜준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그랬죠. 기관이나 외인들이 움직이면서 재료가 있는 종목은 양봉을 2개, 3개, 5개 뭐 이렇게도 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굵직한 알테오젠이라든지 또 뉴로피시라든지 재료를 안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또 그리고 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막 푹 밀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 LNC 바이오 같은 요런 애들은 약간 이제 바이오보다는 뷰티 쪽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런 패턴들이 이렇게 팍 밀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름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과거의 오름 테라퓨틱스가 어느 지지 라인에서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긴 짝대 연봉을 딱 만들어버리고 한 2, 3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땠습니까? 더블 이상을 가잖아. 그죠? 결국 지금 뭐냐면 이 개인들이 이렇게 냄새를 참 잘 맡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수상한데 요거 좀 매집하는 것 같아 해서 개인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확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뭘 기준을 삼느냐면은 이제 답을 모르니까 기술적 흐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기술적 흐름이 어느 이평선도 깨버려 이것도 깨버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그 뭐 가격 라인까지도 이 심리적인 가격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뚝뚝뚝 깨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놀라서 다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어떤 트릭들이 또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관찰을 해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뭐라고 해도 이 나무가 업비트 그죠? 요런 어떤 시장의 테마를 이루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네이버인데 사실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 상장했더라면 더 주가를 더 높이 이렇게 그저 띄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이버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파동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더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돼 있어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뭐 상한가를 좀 쳐준다든지, 그죠? 헥터 파이낸셜이라든지, NHK, 뭐 KCP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시장에서 쓰임을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시장이 움직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원전 관련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한 종목은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강력히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세게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스에 있잖아, 박스. 그죠?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항상 6만 원 깨지면 6만 5천 원, 7천 원 그 박스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그죠? 이 정부 정책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튼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그죠?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테마는 늘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테마 속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보는 그런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충족 예언인데 이 유래를 찾아보면은 이 피그말리온이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의 사랑에 빠졌어. 예, 그래서 이 조각상을 뭘로 만들고 싶었냐면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그 조각상에게 어떤 믿음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계속 그죠? 이렇게 예언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조각상이 사람처럼 그런 에너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피그말리온처럼 여러분들에게 그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지금 제가 에너지를 불러 일으켜 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그말리온의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걸 주는 게 어디입니까? 제 밴드라든지 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냐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딱 내 눈에 떨어져. 자, 내가 이 종목을 딱 줘. 내일 상한가를 빡 가. 이러면 어때요? 막 달라들어.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그죠? 제가 밴드와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는 기준. 그죠? 제가 또 다른 뭐 유료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그 기준을 잘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제 밴드나 제 그 장마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그 무료 이상의 그런 어떤 언지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캐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차분히 그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요런 방향성이 있어. 이 종목이 이렇단 말이야.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 유튜브의 장마감에서 아 요렇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했네. 그럼 이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는 파동이 있을까? 아니면 이럴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뭐요? 찾아보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나 딱 그냥 뭡니까?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딱 떨어지게끔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런 거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 밴드나 유튜브를 그런 어떤 방향성에서 보시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고요. 오늘은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역시 뭐냐 그 피그말리온과 같은 효과라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억 자산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기준봉이 뭐예요? 긴 짱대 양봉 있잖아요. 그죠? 이 긴 짱대 양봉은 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봉은 뭐 99.9%가 아니라 100%가 뭐냐면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이 이 기준봉을 딱 만들었을 때 어떻게 파동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능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많이 보고 많이 트레이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방법론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봉은 어떠냐면은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모두가 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도요. 절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단타 스윙 모두 가능하면서 그 기준은 뭐냐면 대부분 보면은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뭐요? 밑에서 201분봉에서 치고 올라오거나 그럼 이런 부분들을 치고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빵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거래량이 빵 터진다는 거 뭐예요? 돈이 빡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종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TLB입니다. 이 TLB도 제가 밴드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그죠? 유튜브에서도 압축해서 좀 드렸고, 여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이런 자리. 지금 이 기준을 이렇게 기준봉을 딱 세워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펼쳐지면서 이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요 기간을 잘 보라 이거죠. 조는 기간이 보면은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올선이 깨졌잖아. 그죠? 올선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또 끝났다고 다 던지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양봉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하나의 기준봉을 세우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살짝 눌려주면서 이렇게 봉들을 만들어주잖아. 그죠? 여기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기준봉에 2분의 1선을 잘 깨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5일선을 잘 깨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흐름 파동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이지만 때로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탁 깰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속임수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그래서 제가 여기 드렸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잘 관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유로핏입니다. 요거는 아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가 딱 쉬워요. 자, 여기서 그죠? 봉 하나 만들고 얘는 뭐예요? 4번 눌리고 하나 하고 4번 눌리고 하나 하고 3번 눌리고 하나 하고 1번 눌리고 띄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라인에서도 얘 특징을 보라고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뭡니까? 종가가 저가, 그죠? 이렇게 만든 요 상태에서 뭐가 나왔을 때는 뭐였죠? 양봉이 나왔을 때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오일선이 깨져도. 근데 요 부분에서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오일선이 깨지고 나서 지금 이연봉을 때리고 나서 다음 날, 월요일 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봉이 나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흘렀다가 올라가든지 단기 고점이 되든지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유로픽 관련한 종목도 역시 뭡니까?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신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참고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기준봉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유로핏이다, TLB다, 요네들은 파동이 지금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파동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이제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뭘 했습니까? 상한가를 쳤잖아요. 상한가를 친 종목과 상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다소 만드는 그 그림의 어떤 룰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쳤을 때 눌림은 뭐냐면 항상 세 박자에는 가져야 되고 세 박자에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만약에 이 룰에서 이 전일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을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인다면은 이 상한가를 쳤다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는 것이 더 갈 수 있는 예가 어딨냐면은 바로 다음 종목에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삼령 엠텍이죠. 아까 제가 뱅크웨어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얘 지금 여기서 상한가 쳤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을 눌리고 다시 기준봉을 만들고 다시 5일선을 깨지 않고 상한가를 때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보조 지표를 보거나 차트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원론적인 거를 딱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약간 유두리 있게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해도 그때는 그럼 뭘 봐야 되겠죠? 호가창을 봐야 되겠죠. 호가창에서 들어오는 어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호가 강도라든지 체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지표를 같이 봐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죠? 쉽게 말하면 좀 약간 눌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런 어떤 형태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10%, 20%더 많은 어떤 뭐 퍼센테이지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준봉 아주 쉬운 거다. 이거는 단타도 되고 그죠? 중기 포지션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다우지수 어제 조금 내렸습니다. 그죠? 이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되는데 이 미국 시장을 주시하는 것이 누구를 주시해야 되느냐면은 저는 트럼프를 주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국가가 순위가 있더라고요. 1위가 어디냐? 중국이고요. 2위가 어디냐면은 러시아고요. 3위가 이란이고 4위가 북한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가 북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9.11 테러를 당해봤기 때문에 9.11 테러가 2001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9월 11일에 그죠? 그때 이제 그 오사마 빈라덴은 이제 그 자기의 전 재산이 2,600억이었는데 그 전 재산을 투여해서라도 미국과 대결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그 9.11 테러를 범할 때 많은 돈이 들지 않았어요. 그 6억이라는 돈밖에 안 들었지만은 미국은 2,600조의 시장이 그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오사마 빈라덴을 뭡니까? 죽이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클린턴부터 시작해서 부시, 그다음 오바마 때 그랬는데 이 부시는 이 오사마 빈라덴을 현상금을 650억을 걸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지만 결국 아주 그냥 한적한 교회에서 그 오사마 빈라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오사마 빈라덴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처리할 수가 없냐면은 김정은을 처리하게 되면은 그 북한의 시스템은 핵도 같이 터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그죠? 어떤 누군가를 북한의 그거를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누구를 계속 만나기를 원합니까? 김정은을 계속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한번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1순위이긴 하지만 어떤 전쟁으로서 1순위가 아니고요. 지금 턱 밑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턱 밑에 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거든요. 사실 이 관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고충받고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3,500억 달러 내라 했다가 또 지금 뭡니까 또 2천억 불 더 내놔라 그죠? 그것도 선불로 내라 이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뭐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사이클대로 흘러가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어떤 뭡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 명분이 없이 어제 시장을 100포인트 막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왜 주가가 왜 내려? 내일 모레 추석인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좀 돈 좀 벌려 하는데 왜 주가를 떨어뜨려? 이러는데 모든 매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그저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뭐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되는데 거기서 3,500을 내라 한다. 빨리 선불로 내라 한다. 그래서 뭐 환율이 올라간다.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투자자들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야. 이래서 주가가 지금 빠지구나.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자기 자국민을 위해서 관세를 때리고 가장 무서운 나라의 대상, 그죠? 그 대상들에게 맞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국가를 꾸미고 있잖아. 그죠? 만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경제를 먼저 살려줘야만 지금 미국 시민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인구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력도 있어야 경제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뭡니까? 제로잖아. 그죠? 제로의 성장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내년에 또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건이 지금 안 맞지만 미국은 뭐예요? 조건을 딱딱 맞추고 있잖아요. 인구도 있고, 그죠? 자본도 지금 다른 데서 다 끌어들여서.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기술력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다우 지수를 보면서 이 다우 지수의 어떤 향방이 어떤 걸로 흘러가느냐는 트럼프의 정책과도 맞물릴 수가 있다. 그 트럼프도 내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 또 하나 의문점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60만 군대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800만이거든요. 그 800만 군대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주한미군이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주한미군들이 슬슬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이렇게 직결하는, 그죠? 군대를 이렇게 모으는 이런 어떤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전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다우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전략은 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막 유튜브만 보고 그죠? 뭐 환율이 올라간다, 뭐 쫄딱 망한다, 뭐 IMF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죠? 지금 가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트럼프 입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다우 지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0월 말에 뭐 APEC 회의가 있고 뭐 경주에서 하고 그죠, 뭐 중국의 시진핑도 오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주고 현명하게 그죠 이게 끌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그죠 만남을 우리가 뭐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서 그죠 트럼프의 마음의 변화를 시켜가지고, 사람 마음은 모르거든요. 사람은 당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계속 돈 더 내놔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또 트럼프의 마음을 또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다 해봤으니까 뭐 노벨 평화상입니까? 뭐 노벨 평화상이 지금까지 뭐 좌쪽에서는 그죠 좌파에서 거의 다 나왔지 우파에서는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쓰기 위해서인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또 우리에게 그죠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다우지수, 나스닥 이 흐름을 그죠 잘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 시장 이제 이 지금 코스피 당연히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어떠냐면 얼마큼 예민하느냐면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이미 조정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럼 뭐요? 정보력이나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코스피라든지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다음 주에는 한 4일 정도밖에 거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혹자는 이렇게 합니다. 뭐 돈을 찾아 쓰려면 월요일, 화요일까지 뭐 돈을 뭡니까 주식을 팔아야 뭐 그죠 명절을 세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의 이야기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를 살짝 밀어준다라는 거는 그죠? 또 월요일 날도 살짝 더 밀 수도 있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큰 상승은 없지만 어느 라인에서 좀 지수를 좀 견인해 주면서 추석 전날까지에는 살짝 빨간불도 좀 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심리란 말이에요, 심리. 이제 고향 떠나는데 그죠? 지수 뭐 종목이 어떻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지수가 그죠? 좀 빨간색이면 어때요? 고향 가시는 길이 어때요? 조금 가벼울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고향 가셔가지고 또 뭐 주식 이야기도 또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3,500 포인트까지 간다, 4,000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식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관세 부분 때문에 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그렇게 뭐 썩 유리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이 다른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동차 관세가 지금 벌써 15% 적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가장 잘 나가는 차가 지금 이 현대차에서 나오는 차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뭐 아반떼하고 제네시스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만 원 선에서 팔리는데 이제 관세를 맞으니까 지금 일본의 차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충격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계속 전망들을 하는데 그게 뭐 털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칠 거냐. 그게 바로 현대차가 시총을 견인하고 이런 어떤 역할론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보면 통상이 있잖아요. 이게 음봉이 뚝뚝뚝 이래 떨어지잖아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톡톡톡톡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음봉이 떨어지면서 매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차트 한번 보시면 청단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음봉을 한 뭐 10개 넘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긴 짝대양봉을 하나 쫙 뿜으면서 상한가를 막 만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 코스닥 시장이 음봉이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면서 누군가는 또 매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가 곧 뭐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주가가 빠지면 그죠? 이 내용물이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막 상승한다고 해서 다 종목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천후 매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질 때 먼저 빠지는 종목이 있고 빠졌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장이 조금 하락할 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가벼운 종목들 지금 보면 일정 실업 같은 종목이 점상한가를 딱딱 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등장하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방향성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지면은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와서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어요. 주가가 막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그냥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럼 지금도 뭐냐? 그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한다고요. 요렇게 지지를 할 때 아시겠죠, 그죠? 이 지수 관련한 어떤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고 주도주가 어떤 모습을 갖고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면 뭐 나라 망한다, 뭐 어쩐다, 환율이 어떻다, 뭐 1,500 간다, 1,600 간다. 막 이렇게만 하시니까 부정적인 그것만 하시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깝다. 그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조금 그죠? 저렇게 하락할 때 어떤 걸 딱 포지션을 취해 가지고 주가가 살짝 반등 줄 때 그죠? 후려치고 나오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실 때도 어떤 걸 보느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가가 이래 하락하면요. 전부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봅니다.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IMF 온다, 나라 쫄딱 망한다, 뭐 환율이 이래서 이런 것만 찾아보시고 또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해요. 자, 그럼 뭐요? 5,000포인트 간다, 6,000포인트 간다, 뭐 이거 안 사면 죽는다, 막 이런 거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적으로 이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급등주의 최후, 그죠? 그 해서 3종목을 딱 드렸거든요. 근데 그 3종목 중에서 2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을 뒤엎고 어떻게 날아가고 있죠. 자, 보세요. 이 큐리홀딩스 같은 경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음봉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똑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상한가 2방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패턴은 최근에 보기 드문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패션, 시장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코롱 뭡니까? 모빌리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후가 이렇게 되느냐고 했는데 얘도 뭐예요? 바로 살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갖춰줬는데 전형적인 패턴은 뭐냐면 노을 같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이제 빌 게이츠 재단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상한가를 치고 이 상한가의 기준봉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일 저점을 안 깨야 돼요. 설령 얘가 전일 저점을 깼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앞에 3형 엠텍처럼 가벼운 도지 있잖아. 가벼운 도지. 이렇게 비행 접시처럼 이 가벼운 도지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비행 접시처럼 만들어야 확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춰줘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항상 고가가 밑으로, 그죠? 아침에 고점 치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올선을 깨게 되니까 이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시장에서 항상 똑같은 그런 유형, 똑같은 패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아 맞아 지난번에 요렇게 됐지? 아 그럼 얘가 요렇게 될 수 있겠네? 요렇게 됐을 때 기준은 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습 매매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게 너무 여러분들께서 치중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은 이 정시경연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랍니까? 무릎에 사서 어디에 어깨에 팔아라. 그럼 어디가 무릎이냐 이거죠. 어디가 어깨냐. 파동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최저점 매수를 고집하지 말고 그죠? 너무 최고점 매도를 고집하지 말고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릎에 사나면은 아무데나 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이미 다 나와 있는 파동에서 여러분들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해보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자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패턴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53,000원에 추가적으로 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뭐였죠? 몇 달 전에 그죠?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거기서 사서 단가를 맞추면 충분한 수익이 됩니다. 충분한 수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안 사도 그때 제가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되죠? 수익입니다. 주식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그때는 뭐예요? 항상 삼성전자의 바닥은 뭐냐? 와, 돈이 없다. 그죠? 지금 뭐 상속세도 낼 거서 주식을 판다. 뭐 한다. 대출을 얼마를 받았다. 이때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까지의 파동을 봤을 때, 그죠? 저는 사실 이 그 삼성전자의 매도 라인을 조금 더 많이 봤잖아요. 목표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릎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5만 원이 딱 깨지면은 반등이 나온다 했는데 내가 5만 원이 딱 깨지면 살아냈나요?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올라올 이 53,000원 라인에서 사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무릎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에서 제가 5만 원이 깨집니다. 그럼 5만 원이 깨지면 5만 원을 팍 사야 되지 않겠느냐? 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봐야 그게 바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너무 바닥을 좋아하지 말고 그죠? 이 얘기는 바닥을 찍고 확인되고 사는 자리가 무릎이란 말이에요. 무릎. 그 무릎이 53,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제가 바닥을 찍고 터닝해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어깨에 팔아라. 그죠? 어깨는 어디냐 이제 어깨는 이 지금 어깨는 대형주들은 21선을 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뭐 60일선도 보고 이러지만 그 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도 있지만은 내가 저 라인에 샀다면은 21선이 깨지면은 거기가 어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이 깨졌는데 다시 또 올라가. 그러면 뭐요? 다시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서 거기서 또 21선을 또 살짝 안 깨고 또 가. 그럼 그게 아직 어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파동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나는 보겠다 하시는 분은 어디를 보라고요? 21선을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매수는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매도가. 더 가겠지? 이거 더 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물론 이 매도도 단기적으로 하는 스캘핑, 그다음에 단타, 그다음 중기로 보는 거 다 매도 라인이 다 다릅니다. 대형주 매도 라인 다릅니다. 소형주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아까 가는 뭐 잡주 이런 거 다 매도 라인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4일만 거래하고 나면은 이 시장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10월 10일 날, 그죠? 그때 이제 뭡니까? 개장을 하고 또 뭐 11일 날 제가 토요일 날 또 여러분들하고 뵀는데요. 딱 하루 그 10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느냐면은 물론 그 추석 그 연휴 동안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대박이죠. 그렇잖아. 그죠? 돈방석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안전한 포지션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더 이상, 그죠? 더 밀리거나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류의 종목들을 제가 좀 가져왔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종목들은 대부분 뭐냐면 약간 고가의 종목인데 이제 거기서 쥐가 더 밀려봐야 얼마 밀리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밀리진 않지만 만약에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 변화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40만 원이 넘었잖아, 그죠? 이거는 맨날 키투르타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죠? 재료에서 이제 빵 띄워주고, 그죠?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음봉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이렇게 쭉 밀려 있는데 얘는 이제 거기서 더 밀려봐야 그 뭐 45만 원 거기서 뭐 더 밀려봐야 얼마를 밀리겠습니까? 밀리면 밀릴수록 좀 괜찮은 그런 어떤 패턴의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투자 금액이 좋으신 분들은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D&D 파마텍입니다. 얘는 지금 화이자가 뭐 메세라를 인수한다. 그죠? 그게 그 메세라와 D&D 파마텍과의 어떤 그저 관계. 이런 부분으로 D&D 파마텍이 움직이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은 전부 다 어떤 시장입니까? 비만. 그죠? 이제 살 빼고 싶어 하는 그죠? 그런 어떤 욕망이 가득하고 뷰티, 그죠?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사실 이 비만이 모든 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비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D&D 파마텍 역시도 뭐냐?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밀리면 밀릴수록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농심 엄청 밀렸죠.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보면은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그죠? 뭐 캐대형 관련해서도 지금 식품 관련한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아연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망해도 망하지 않을 그죠 좋은 기업이다 이런 그죠 평가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종목 뭐야? 밀리면 밀릴수록 그죠 더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사실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 아리송하지만 그 뒤에 배경이 누굽니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체가 될지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그 명절 때 너무 막 고돌이 많이 쳐가지고 막 임대 나가가지고 또 그저 주식시장에 오셔가지고 마우스 못 움직일 정도로 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너무 가음하셔가지고 또 뭐 쓸데없이 또 음주운전 하다가 또 인생 또 뭐 그저 교체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너무 과식해가지고 그저 또 건강을 해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제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 10월 11일 여기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감사합니다.